미국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시라. 얼마 전에 미국 보수당인 공화당이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지역구 선거에서 패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거를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Let me tell you this way.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take over. Okay, take over the election process. Okay, it's a Democrat hoax. Okay, it's such a disgrace.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가 선거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거는 헌법 질서를 흔드는 주장이라는 뉴스가 한국 매체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댓글을 보면 뻔하죠. 예, 한국에서는 뭐 선거를 가지고 몇 년간 굉장한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언뜻 들었기 때문에 양쪽 진영 사람들이 댓글로 피튀기게 싸우는 건 물론이고, 정부가 선거를 통제해, 트럼프가 독재자라고 공중에 초풍신 띄운 다음에 10단 콤보로 신나게 얻어맞는 것을 봤습니다. 맞아요. 예, 미국 헌법에 선거의 행정 절차는 주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주정부, 연방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연방정부가 대통령이 주관하는 전체를 주관하는 거고, 50개의 다른 나라가 합쳐진 국가니까 주정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정부가 선거 행정 절차를 통제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미국의 헌법에 준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 문화 아니면은 미국의 특수한 배경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 감정 배설의 용도로 야무지게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는 선거 당일날 신분증 없이 투표가 가능해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을 뽑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사진이 담겨있는 신분증 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50개의 다른 주가 자체적인 국가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화적 색채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는 룰도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선이 월드컵이라고 칩시다. 참가한 각국의 축구 대표팀이 각 경기마다 저마다 다른 방식의 경기를 치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는 오프사이드 규정이 있고 또 비디오 판도까지 넣어서 경기를 치르고, 어떤 경기에는 오프사이드 규정이 엄격하면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기 복잡하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규정 없이 경기를 치르자고 하는 팀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대회에 다른 규칙을 놓고 싸우다 보니까 미국의 양거대 정당, 공화당은 항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법을 바꾸자는 것은 인종차별과 위헌이라고 반박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미국의 선거 전반적인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각각의 절차마다 왜 논란이 생기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미국은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아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미국의 특수한 상황과 문화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코미디 영상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을 깔 때 까더라도 이 문화적 배경을 알고 까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 정치 상황으로 싸우라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추임새나 풍자는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넣는 것이지 특정 정당, 특정 이념을 비꼬거나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니면은 그냥 나무위키 가가지고 그냥 그걸 읽으세요. 또 실제 미국에서 보고된 부정선거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론적, 잠재적으로 어떤 허점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양측의 그런 논쟁점이 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미국에서 신분증이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는지 용어 정리부터 제가 또이또이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번호라고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정부에 우리가 이름이라든지 주거지, 호적을 등록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생년월일, 성별이 숫자에 드러나지 않고, 그런데 미국은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획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생활에서. 그래서 대부분 16살이 되면 각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나 술을 뚫을 때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여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분증이라고 하면은 사진과 주소, 생년월일이 박혀있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 지역구 선거 말고 연방선거 기준,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무슨 뭐 영주권자, 비자 소유자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이 돼야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를 하게 될 해당 주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입니다. 그런데 특정 주에서는 미국 시민이고 법적 성인이지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투표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투표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어요. 자, 이까지가 투표 자격인 거예요. 여기 미니멈 리퀘어먼트인 거예요. 이거에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투표 자격만 갖춘다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권자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권자 등록,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정선거 불화의 도화선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북다코다주라고, 저쪽에 이제 북쪽에 다코다주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남다코다, 북다코다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다코다주 여기는 주 전체 인구가 78만 밖에 안 되는 그냥 풀뿌리밖에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여기는 워낙 넓은 땅에 사람들이 시골 산골짜기 허허벌판에 흩어져 살고 있고 인터넷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인구가 적고 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유권자 등록 자체를 없앴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투표 당일날 투표소에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다코다주는 한국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북다코다를 제외한 모든 주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아니면은 관공서에 직접 가가지고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나 운전면허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이나 수기서명을 하면은 등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같은 미국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로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같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 개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시민권 없이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난민 자격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운전면허나 주민등록번호를 획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비자로 왔다 칩시다. 밑돌쇠가 대학생인데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역에 보면은 소셜 시큐리티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신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밑돌쇠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요. 그 카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등록하면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돌쇠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운전면허도 받을 수 있어요. 학생비자 신분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로 유권자 등록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잡혀 들어가는 건 지 문제지만은 뭐 시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이라는 증빙 서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점만 일단 알고 진도 쭉쭉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상당수의 주에서는 이런 유권자 등록을 선거 15일 전이나 한 달 전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2개 주에서는 당일 투표소에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자, 다시. 자, 절차가 보통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마감하는 게 15일 한 달 전에 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할 사람은 유권자 등록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가지고 15일 전에 그걸 마감을 합니다. 자기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등록을 한 달 전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22개 주에서는 당일날 내가 처음 선거를 한다. 그러면 뚫레뚫레 선거장에 가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옆방에 가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논쟁거리냐? 이 22개 주 중에 14개 주가 민주당 집권주고 2개가 경합주고 그리고 공화당 집권주도 6개나 포함이 돼 있는데 공화당 얘네들 입장에서 찝찝해하는 게 뭐냐? 공화당 6개 주들은 몬타나, 와이오밍, 아이다호처럼 그냥 막 허허 벌판 농경 특화 깡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는 진짜로 은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읍내 나와가지고 투표하는데 사전에 유권자 등록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라고 해서 이 동네는 그냥 유권자 등록을 당일에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 민주당은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콜로라도처럼 인구도 많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목소리와 힘을 가진 주들도 이렇게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하면은 이거 선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땅 따먹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50개 주가 똑같은 선거 포인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선을 하는데 와이오밍 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더 높은 득표율로 와이오밍 땅을 가진다 칩시다. 그러면은 와이오밍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공화당은 3점밖에 못 가져갑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인구가 많은 주는 54점이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캘리포니아처럼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주에서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가하면 선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공화당에서 불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 형평성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허가하면은 15일 한 달 동안 투표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미국 시민인가? 적법한 사람인가? 주거지는 정확한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스템 검증을 마치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당일치기로 신원 확인을 느슨하게 진행해서 뭐 이중투표나 비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공화당 얘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권자 등록할 때 애리조나주, 뉴햄프셔, 와이오밍 말고 다른 47개 주에서는 출생신고, 귀화신고서, 여권같이 미국 시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시민인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당일에 등록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주로 민주당 집권주에서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냐? 그 이유는요, 바로 접근성 확대 때문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게 바쁘니까 사전 등록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면은 일단 투표장에 와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민주주의 주권 행사 참여를 유도해서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귀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권자 등록 제도를 모른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는 뚫레 내가 전에 살던 나라는 유권자 등록 없이 그냥 선거장에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성인이면 바로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르고 대선 투표하러 딱 갔는데 유권자 등록이 안 돼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은 15일 전에 마감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날 투표를 못 하는 거네. 그러면은 그 투표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투표 당일날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와가지고 이거를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권자 등록하고 15일, 30일 전에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시간 제한을 둬버리면은 먹고 살기 빠듯한 저소득층 사람이나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 사람들에게 시간 제한이라는 추가적인 짐까지 지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치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 사람들이 투표를 참여하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공화당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공사를 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공화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수민족, 유색인종, 저소득층이 사전에 유권자 등록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라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또 개거품을 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화당이 더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선거가 사실은 이게 이민정책이랑 선거랑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대체로 민주당 집권주들은 이민정책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민자의 관대한 지역구의 의원들을 찍어줘 버리면은 뿌리에서부터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권력이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어줄 거라고 그렇게 공화당에서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시민권도 없는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이민정책이나 투표 방식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유권자 등록부터 양쪽이 득달같이 싸우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선거 방식에서도 크게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에서. 유권자 등록이 끝났으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투표 방법도 현장 투표,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로 나눠집니다. 현장 투표에서는 어떤 허점이 있을 수 있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한 주가 있습니다. 왜냐? 아니, 이미 투표 전에 유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가 가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소지라든지 그런 것도 넣고 그런 식으로 유권자로 등록을 했는데 왜 또 당일날 신분증을 제시해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신분을 조회를 하는가? 현장에 딱 가잖아요. 투표소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전에 그 유권자 등록할 때 그때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서명을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도세, 전기세, 공과금 고지서에 본인 이름이나 주소가 있는 봉투나 서류를 보여주면은 유권자 등록 정보랑 매칭이 되면은 투표가 가능해요.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수도세, 전기세 요금서 있잖아요. 그거 봉투를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밑돌세, 대박 1길 뭐 해가지고 주소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랑 유권자 등록되어 있는 그 정보랑 매칭이 되면은 오케이? 가서 투표하세요.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서명이 일치하면은 신분 조회가 돼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없이 수도세 봉투만 들고 가도 현장에서 서명 갈기고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서명 위조나 고지서만 위조하면은 대리 투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미국 사회에서 이게 이슈가 되냐면은 미국에서 맥주 한 캔 살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거든요. 비행기를 탈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해요. 근데 국가 원수, 그것도 미국 정도 사이즈 되는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민주당이 반박하는 거는 엄격하게 사진이나 신분증을 요구하면은 신분증 소지율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 소수민족 사람들이 미국에 16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이 양반들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은 당일날 투표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유권자 자격에서 배제가 된다고 민주당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우편투표예요. 자, 이 우편투표 이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거품을 무는 그런 파트거든요. Let me tell you this, right? 2020 election was rigged, okay? Total disaster, okay? Sleepy Joe Biden would never have won without cheating the election, okay? It is such a disgrace. 야, 2020년 대선 말이야. 나 완전히 도둑질 당한 거야, okay? 야, 바이든이 어떻게 나를 이기냐? 부정선거 없이 걔가 나한테 되겠냐? 팬데믹 때 전부 다 우편 투표하니까 중간에서 슈킹 닦아 먹는 거 아니냐? Can you believe that? Can you believe that? Mailing ballot is such a disgrace, okay? Sleepy Joe Biden rigged election, oka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편 투표에 트럼프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 양반이.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때문에 바이든한테 졌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정보부 장관을 조지아주로 급파시켜가지고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겁니다. 중앙정부가 왜 주 선거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센터를 까느냐 해가지고 미국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이 우편 투표는 모든 주에서 허용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해요. 선거 때가 되면은 유권자 등록이 된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투표지랑 반환 봉투가 일괄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투표자가 후보를 찍은 다음에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봉투 앞면에 있는 선서문에 날짜를 기입하고 본인 서명을 갈겨요. 이게 끝나면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투표함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함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데.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이 봉투를 딱 받겠죠. 그러면은 선관위가 봉투를 뜯기 전에 먼저 이름, 주소, 선언문, 서명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서명이 기존에 유권자 등록할 때 했던 그 서명이랑 대조했을 때 이게 일치가 되면은 봉투를 뜯어요. 그렇게 신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공화당이 또 불만이 있어요. 왜냐? 서명 대조를 일일이 안 하고 그냥 서명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주도 있어요. 그냥 서명만 있으면 봉투를 뜯는 주도 있어요. 그게 11개 주나 되는데 그중에 민주당 성향의 주가 7개, 경합주가 한 군데예요. 그래서 얘들이 거품을 무는 거예요. 심지어 선거 우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우편 발송이 지연되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투표가 될 수 있게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우편이 발송될 수도 있다고 공화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은 개표되는데 2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또 공화당에서 의구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화당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에 시간 제한을 둬가지고 30일, 15일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둬서 검증에 시간을 두는 게 좋을 것이고 선거 당일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이용해서 신분 확인을 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우편 투표를 운반하고 오픈하고 카운팅하는 과정에서 더 엄격하게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에도 선거가 활발하게 참여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 특히 우편 투표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민주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실제 선거 조작이나 부정 사례가 유의미하게 확인된 것도 아닌데 틈만 나면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런 실체 없는 부정선거를 빌미로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오히려 공화당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밀어붙이는 부정선거 전략이자 위헌이고 인종차별이라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거 개표기 조작, 투표지 덤핑 조작, 문화적,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부정선거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국 때 치러진 대선에서 그때는 우편 선거가 지배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졌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더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중앙정부 선거 방식 장악 시도가 지금 아이스 사태나 앱스틴 파일로 커진 그런 정치적 위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털릴 것 같으니까 아예 선거 방식을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독재 시도고 쿠데타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문화적, 정치적 배경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각각의 주에서 선거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 선거 의혹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점 설명해 드리는 거고 미국을 깔려면은 뭘 좀 알고 까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 배설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 완전 공산당이네, 미국 완전 쿠데타네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좀 알고 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것도 알고 까라는 거예요. 공화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알고 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선거 방식이나 부정선거 논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